이번 한 주 어떤 소식이 가장 뜨거운 뉴스인지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 정리하고 미처 못다한 이야기까지 챙겨드립니다. 장윤선의 주간 이슈. 오늘도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번 주도 굵직굵직한 정치권 소식이 너무 많았습니다. 맞아요. 바쁘시겠어요. 뭐 많은 기자들이 다 바쁘죠. 네. 그래도 아이템 걱정하실 생각은 없죠. 사치죠, 그런 생각은. 그렇죠. 네, 뭐 발제하지 뭐 이런 건 없잖아요. 예, 눈 뜨고 나면 또 새로운 뉴스가 또 쏟아져 사고치고 있어서. 또 사고치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민주당 혁신위 얘기부터 좀 해보죠. 이제 첫 번째 회의를 하고 오늘 아마 두 번째 회의를 네.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김은경 위원장이 초반에 돈봉투 사건은 뭐 약간 조작 뭐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졌을 애매한 수 있다. 얘기를 네, 했는데 맞아요, 그 후에 맞아요. 좀 달라진 입장을 밝혔다고요? 조사를 좀 해봤더니 네. 심각한 사안으로 확인이 됐고 민주당의 정치적 법률적 책임이 있는 심각한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꾸셨네요. 예, 네.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쇄신안을 만들겠다 이런 입장도 아니 그러면 오히려 정했다는 윤관석 건데요. 이성만 의원 유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분도 저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잖아요. 교수님이시잖아요. 물론 이제 그래서 보험법 쪽이셔서 형사법 전공은 아니십니다만 그래도 네. 기본 지식은 있으실 텐데 그렇죠. 예, 어떤 판단하에서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여하튼 이제 중요한 것은 논란을 없앴다. 예, 그리고 2020년 이후 그러니까 지난 총선 이후에 국회의원 그리고 당직자들의 부정부패 비리 사건을 싹 다 들여다보겠다. 예. 그리고 이제 돈봉투 사건을 계기로 해서 혁신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우리들의 핵심은 도덕성,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이른바 김은경 혁신위의 핵심 키포인트는 도덕성 회복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도덕성에 기반해서 공천 기준을 조금 더 강화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게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역시 예, 김 변호사님이 현명하십니다. 아닙니다. 그 현역 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제를 혁파하겠다. 그리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고 네.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이 두 줄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현역을 손보겠다. 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기소됐거나 재판받거나 윤리적 혹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도려내겠다. 이런 선포로 들린다는 네. 거고요. 그리고 각오해라. 네. 기소됐다면 각오해라. 네. 당신은 공천은 없다. 이제 쉽지 이렇게 않다. 예, 네.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기득권을 혁파하고 또 새로운 변화를 추구한다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이것이 당내의 어떤 친명, 그러니까 세력화를 위해서 어떤 특정 세력을 밀어내게 한 방편으로 쓰인다면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비명계 재선 의원에게 또 제가 물었어요. 네. 그랬더니 아니 혁신위가 네. 이 정도 결기는 있어야 되는 거 그쵸. 아닙니까? 이 정도 네. 결기도 없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네. 기소되거나 재판받는 분 가운데 뭐 억울한 분들도 계실 것이다. 네. 그렇다고 그래서 뭐 정치 탄압이니까 노웅래 의원은 되고 돈봉투니까 윤관석 이성만은 안 된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네. 다 안 되는 것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혁신위가 어떤 원칙을 정하면 싹 다 공천 배제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흠결 없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를 국민들에게 보여드리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부패 비리 무능한 집단으로 낙인 찍혀서 다 떨어질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억울하더라도 재판받거나 기소돼 있으면 어쩔 수 없다. 이런 분위기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민주당이 역사적으로 경향적으로 도덕성 부분에서 우위를 점해왔는데 그렇죠. 그분이 좀 위태로워진 현 시점에서 이 부분을 다잡고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그렇죠. 김은경 혁신위의 생각이다. 네. 문제는 그러면서 이제 현역 의원들이 공천 물갈이가 되는데 네. 현역에는 비명계 수가 압도적이다 보니 네. 이게 이제 명 비명 이런 갈등으로 그렇습니다. 또 해석되는 부분이 있다. 맞습니다. 근데 김은경 위원장은 이거 뭐 당내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는 얘기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강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나를 일절 관용은 없다. 그러니까 나를 명비명으로 가두지 마라.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나는 정치에 빚진 게 없다. 친명도 비명도 아니다. 친문도 비문도 아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네. 당내에 물어봤어요. 어떤가 물어봤더니 매우 안 좋습니다.
그 이제 무게파를 네. 주장하는 수도권 다선 의원이 있는데 네. 물어봤더니 아니 민주정당에서 네. 언로를 막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너무나 충격적인 주장이고 그리고 이것은 친명 비명을 떠나서 상당히 거부감이 생기는 발언이다. 말하지 마.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냐. 네. 어떻게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 그렇죠. 아마도 의총장이나 이런 데서 대표적인 당의 분란을 만들 발언으로 상징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마찰 이런 게 생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명계에서는 더 심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이견 보이면 그 목소리 안 듣겠다. 네. 이견이 없도록 하겠다는 건데 가뜩이나 지금 친명 중심으로 가는 정당에서 네.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커질 수 있다. 억누르면 풍선 효과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볼만 시끄럽습니다. 하겠네요. 볼만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네. 그 이제 뭐 방송가에 도시는 분들 저는 아닙니다만 이제 민주당에서 공천 받으려고 고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있죠. 이분들이 보시기엔 여기서 지금 이럼 누가 어디가 날아가는 거야? 그렇죠. 내가 지금 섣불리 지역구를 정할 때가 아닌 거 아니야? 네. 라고 말하자면 추이를 지켜보실 분들도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대기 중인 분들이 많아요. 네. 아직 번호표 끊지 않고 어디로 네. 갈지 정하지 않고 그런 네. 분도 있고 또 너무 일찍 가서 네. 눈에 가시가 되는 그렇죠. 분들도 계시고 여기 누구 그렇더라고요. 1심 유죄 받았어? 부천이야? 뭐 예. 인천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수막 붙여 이랬다가 또 욕먹고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네, 예. 하여튼 그렇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이낙연 대표가 내일 공항에 도착을 한다고요. 네. 민주당 어떤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찌됐든 당분간은 공개 행보는 하지 않겠다. 네. 휴식을 취한다. 이제 이런 건데요. 내일 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팬들이 많이 간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근데 그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얼마나 가는지. 근데 이제 그 숫자로 뭐 가늠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그 친 이낙연계 현역 의원들은 이낙연 대표가 와서 어쨌든 지금 상당히 민주당 곤란한 여러 지점들이 있는데 네. 뭔가 민주당을 구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른바 이낙연 역할론 이런 걸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당장 뭘 하겠다는 입장은 아니에요. 다만 대한민국 생존 전략이라는 책을 썼어요. 네. 얼마 전에 워싱턴에서도 북콘서트를 했었는데요. 한국에 와서도 이 책 관련된 북콘서트 그리고 강연 뭐 이런 위주로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강연하고 북콘서트 하면 기자들이 많이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자리에서 정치적 메시지가 많이 나오겠죠. 안 나올 수 없겠죠. 그렇죠. 이 정치적 메시지가 어느 정도 파장을 일으키는지 한국 정치에서 뭐 국민들의 요구가 있는지 여론조사 상황을 보고 움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워싱턴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는 길을 잃고 네. 국민은 마음 둘 곳을 잃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의 책임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정치는 하겠다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어떻게 할지는 일단 간을 좀 보고 판단을 하겠다. 근데 워낙 엄중하게 상황을 그러니까 보시는 맨날 엄중히 지켜보시잖아요. 엄중맨. 네. 엄중히 지켜보시기 네. 때문에 오셔서도 아마 상황을 엄중하게 볼 거고 제가 그걸 물었습니다. 네. 민주당 사람들한테 그 경우에 따라서 친명이 당을 장악하고 친명 중심으로 당이 굴러가면 이낙연 대표가 깃발 들고 새로운 신당 창당 가능성 있겠습니까? 네. 라고 물었더니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네, 설령 이낙연 대표가 깃발을 든다 하더라도 안 따라갈 사람들 없다. 한둘? 한둘. 네, 뭐 30 의원 정도 네.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옛날에 얘기를. 손학규 의원 나가실 때 한 분 따라간 거랑 그러니까요. 비슷한 거군요. 예, 그래서 네. 별로 없을 거고 그리고 또 이낙연 대표가 네. 김대중 대통령 총재 시절에 네. 그 정치를 시작한 분이고 그렇죠. 호남 출신의 정치인이기 그렇죠. 때문에 민주당을 떼어놓고 본인의 정치 행보를 생각할 수 없는 분이다. 네. 그래서 고문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네. 당의 원로로서 민주당을 확장시키고 이재명 대표 리더십을 이렇게 플러스 그러니까 덧셈 정치를 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겠냐라는 그런 방식의 역할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장 기자님 보시기에 이낙연 총리가 내년 총선에 출마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총선 출마는 안 할 것 안 할 것 같아요. 같다. 예, 근데 간을 쭉 보다가 네. 대선은 가능성이 있죠. 대선은. 그런데 대선도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전망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지난 대선 때 이낙연 경선 캠프에서 뛰었던 현역들은 네. 그분의 역할은 그때 끝났다. 예, 더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우리 반낙 방송으로 찍힐 것 같은데 이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네이밍 뭐 프레임 정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왜 그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유로운
방송. 대통령도 자유를 사랑하는데 우리도 자유로운 이낙연 전 방송해야죠. 국무총리의 앞으로의 내년 4월까지 행보 저희가 엄중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부산 소식으로 부산을 좀 엄중히 지켜보죠. 황보승희 의원이 어쨌든 불출마 선언했고 네. 이 와중에 이제 부산 지역 물갈이가 이제 굉장히 많이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좀 됐습니다. 네. 예, 그 얘기 나온 지는 좀 됐는데 어찌됐든 이 사건 잘 보면 황보승희 의원의 사생활 논란은 이준석 대표 시절부터 사실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려진 사실이었죠. 정치권 내부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얘기가 된 것은 국민의힘에서 당무 감사를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네. 작년에 4월에 이제 두 단체에 의해서 황보승희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되고 네. 이러면서 일파만파 사건이 커지다가 결정타는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죠. 전남편 네. 보도를 하면서 이제 이 사건이 커지고 있는 건데 여하튼 좀 공중파에서 옮기기 좀 민망한 수준의 사생활이에요. 네. 그래서 다 얘기하기도 어렵고 뭐 이런 건데 여하튼 중요한 포인트는 네. 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그다음에 이제 사생활 논란으로 황보승희 의원이 불출마 결정을 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부산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그쵸. 왜 술렁이냐? 이것의 핵심은 바로 이런 겁니다. 정치권은요. 누가 무슨 문제로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끝났어요. 네. 다음은 누가 될까? 그쵸. 이제 여기로 이제 막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가장 유력한 주자로 알려진 분이 누구냐 하면 검찰 출신의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입니다. 아, 네. 이분은 대검 공안 3과장 출신이고요. 네. 순천지청장을 지냈는데 부산 연고의 분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맞사위예요. 아, 네. 작년 9월에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할 때 229억 2,772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네. 그때 부인 주식이 한 102억 정도 돼요. 서희건설이니까. 그 부인 주식까지 백지 신탁해야 되냐 이거 할 수 없다. 그래서 행정심판 제기해서 논란이 됐던 분이에요. 네. 아마 그 사람이구나 이렇게 기억들 하실 텐데 국회의원 되면 더 문제가 계속될 것 같은데. 뭐 그런 분들이 좀 있잖아요. 네. 예, 하여튼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분이 이제 세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런데 당 지도부는 또 이런 입장입니다. 검찰 검사 공천 없다. 네, 김기현 김기현 대표가 대표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검찰 출신의 전략 공천은 없다라는 입장 속에서 조승환 해수부 장관과의 경선 가능성이 있다라는 아.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경선해도 정해져 있다. 아, 그런 얘기를 핵심 관계자가 해주더군요. 그러니까 경선은 모양새일 수 있는데 아마도 네. 그 자리는 박성근 실장이 가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뿐만 아니라 이분뿐만 아니라 그 대통령실에 주진우 법률비서관 있잖아요. 법률비서관. 네. 이분이 부산 남구 대연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아. 그래서 그 옆 동네 네. 수영구 여기로 출마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역은 전봉민 의원입니다. 거기는 교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많이 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박성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이 있어요. 네. 이분은 부산 진갑. 여기는 지금 서병수 의원이 있어요. 거기는 5선이셔가지고 네, 물갈이 대상이 되기 쉬운 곳 아닙니까? 그렇죠. 그만 집에 가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대통령 40년 지기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 네. 이분은 해운대 갑. 여기는 하태경 의원 계십니다. 오랫동안 두드리신 분이에요. 네. 예, 많이 맞섰던 분입니다. 네. 그 다 현역들이고 지금 총선 10개월이나 남았는데 왜 벌써부터 이렇게 부산을 흔드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왜 이러냐면 너무 바투게 하면 뭐 그 기획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분히 정리하고 있다. 총선 시계는 이미 돌아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고요. 네. 부산 지역 전체 18개 의석 가운데 3개가 민주당이고 그쵸. 15개가 국민의힘인데 네. 그럼 이 중이 다 갈리는 거냐? 현역들 다 싹 다 갈리는 거냐? 그랬더니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아. 얘기가 나오고 네. 한둘 정도? 네. 박수영 의원 정도 그게 거의 핵심이니까. 예, 빼고 나머지는 다 바뀐다고 봐야 될 것 같다. 잠깐만요. 장제원 의원이 바뀐다는 겁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요. 불출마한다는 얘기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돌았어요. 제가 뭐 여러 약간 방송에서 말씀을 부담을 드렸는데 느껴서 오히려 본인이 불출마 용태론에 힘을 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니 윤핵관으로서 네. 원조 윤핵관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네. 그리고 이러저러한 논란,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중심에 섰었기 때문에 자기 희생과 헌신 그리고 이걸 위해서 이제 선당 후사 뭐 이런 걸 보여주겠다는 것인데요. 그 다음 얘기는 제가 다음 방송에서 네, 얘기가 많습니다. 네, 약간 아껴두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어찌됐든 대통령실에 대고 할 말 하던 의원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싹 다 갈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그래서 부산 지역의 한 그 국민의힘 다선 의원에게 물어봤어요. 이 상황이 되면 의원님도 갈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얼마 전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붙는 대진표까지 돌아다녔대요. 밭글 형태로 지라시 형태로. 저도 받고 싶습니다. 저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하튼 근데 그림대로 안 된다. 그렇죠. 예, 정치는 선거는 생물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그림 그리고 기획한다고 해서 그렇게 안 된다. 정치공학적 접근으로 성공한 예가 없다. 핵심은 민심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이 주관하는 뭔가 용산 출장소 비슷하게 국민들 속에서 인식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용산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번민 속에 있는 정당인데 이렇게 이게 맞냐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나 반감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선거판이 완전히 바뀌는 거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진실을 용산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부산의 중진도 적지 않고 세대 교체 요구도 좀 있을 텐데 근데 만만치 않은 이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영원한 비주류 조경태 의원 벌써 5선인데 교체를 과연 할 수 있을지 뭐도 있을 거고 김도부 의원이나 뭐 이현승 의원이나 만만치 않은 분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 아니어도 근데 한 절반 정도는 교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래서 미리 자체가. 뭐 수도권 험지 누구는 수도권 험지로 간다더라 그 지역이 어디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은 다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이 되면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유달리 그 부산 출신 검사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PK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조수진 의원도 뭐 수사 착수 대상이 됐다는 소식이 있던데 이건 뭔가요? 아직 수사에 착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주당에서 조사하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에 어떤 뭐 시민단체나 뭐 이쪽에서 고발을 하면 이제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하긴 할 것 같은데 시사저널이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조수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이 임대료가 시세에 비해서 반값 이상 저렴하다. 이 자체로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냐 혐의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입니다. 이 문제의 사무실은 이 사무실을 소유한 부동산 개발 임대 업체의 회장이 가지고 있는 건데요. 이 사람 자체가 양천구의 유력 사업가이면서 동시에 지역구 의회 의원으로 활동을 했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양천구청장 출마 뭐 이런 것도 준비 중이기 때문에 또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으면 또 공천관리 같은 걸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해충돌 소지도 있다. 이제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조금 더 상세한 말씀을 드리자면 양천구 목동에 센트럴 프리지오라는 건물이 있대요. 거기 1층 상가 점포인데 한 8년밖에 안 된 새 건물인가 봐요. 1층은 비싼데요. 그죠? 비싸죠. 통상 비싸죠. 지역구 사무실이 1층에 있는 분들 전 잘 못 봤어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죠. 주로 다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1층에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하철 출구로 나오면 거의 정면에 딱 보인대요. 역세권 대로변이다. 이제 그래서 그럼 비싸잖아요. 2021년부터 한 2년 정도 임대해서 이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 원. 그래서 이걸 주변 시세화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기자가. 그랬더니 현저히 저렴하더라. 보통 그쪽의 임대료 시세는 보증금 한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에 월세가 한 250에서 350 정도 되는데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반값 밖에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특혜성 임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조수진 의원 측은 이 코로나 당시에 얻은 사무실이다. 그때 공실이 한 4군데나 있었고 해당 상가는 지금도 공실이 있다. 당시 경제 여건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임대인이 월세를 책정한 거지 뭐 싸게 들어간 거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요 해명을 듣고 시사저널이 추가 취재를 했습니다. 가만히 안 있죠, 기자들이. 추가 취재를 해서 주변에 공인중개 사무소 있잖아요. 부동산
부동산 업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상가는 아무리 싸도 임대료가 250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다. 예. 그래서 또 물어본 거죠. 다시 또 이제 조수진 의원 측에 물어봤는데 추가 질의에는 더 이상 답변을 안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민주당은 이 의혹 그냥 넘어갈 거냐. 국민의힘 맨날 우리한테 뭐라고 하면서 김연아 전 의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황교승 의원 사건 이거 하등 다를 바 없는 공천 뇌물 사건인데 국민의힘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수진 의원은 비례대표인데 지역구를 이제 진출하기 위해서 미리 가 있는 거죠. 양천구 쪽 지역위원장이어서 사무실을 얻었는데 거기에 관한 논란. 그럼 이거는 근데 민주당에서 얘기를 한 거라고요? 제보한 거라고요? 아니요. 제보는 지금 누가 했는지 확인은 안 돼요. 시사저널 기자가 어떻게 취재했는지는 모르는데 거기 내부 암투일 수 있습니까? 아유 그럼요. 네. 근데 대체로 이런 기사들은요. 경선 반대편에서 흘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러니까요. 그 지역에 뛰고 있는 어떤 분이 또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엄중히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한상혁 방통위원장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아마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2시에 시작입니다. 네. 한 30분 남았네요. 네. 인용일까 기각일까 변호사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이거는 집행정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인용 가능성이 높다.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틀리면 어떡하나. 틀려도 뭐. 제가 오늘까지거든요. 그럼 오늘 마지막이세요? 어쩐지 얼굴 편해 보여요. 역시 다릅니다. 한 2달밖에 안 남았어요. 한상혁 위원장이. 근데 2달 앞두고 사실은 인사청문 절차까지 국회에서 인사청문 절차까지 마친 정무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 징계 절차에 준하는 면직 처분이 맞냐 이런 논란이 굉장히 거세지 않았습니까? 특히 방통위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1조는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6조는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8조에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직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들에 따르면 앞서 우리 김 변호사님 예측하신 대로 이것은 인용이 맞는데 반대로 대통령실에서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방통위 담당 국과장 그리고 심사위원장 이 지휘 감독 책임자 아니냐.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이 있기 때문에 면직 처분을 한 거다. 양측의 주장이 서로 격돌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뒤에 나오는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징계 해당 사유가 되더라도 면직까지 이를 정도인가에 대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틀리면 제가 시사본부 하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하기로 돼 있잖아요. 전 그 정도 아니긴 합니다. 뭐 커피를 쏘든지 하셔야죠. 그럼 약간 도박성 있기 때문에 도박은 알겠습니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또 방통위 기묘제 대행 체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좀 논란이 좀 많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김효재 위원이 연장자 순에 따라서 제일 연세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직무대행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직무대행이 오늘까지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은 7월 말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 사이에 또 이제 새로 방통위원장이 임명이 되면 또 뭐 관련돼서 일들이 있고 이런 건데. 이 와중에 그러니까 KBS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 작업에 돌입을 하는 게 말이 되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공영방송 수신료 징수 방식과 관련해서는 모법인 방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법에 따라서 처리를 돼야 하는데도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목적이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KBS 사장 문제 그다음에 이 공영방송들에 대해서 방송 장악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언론계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무엇보다 이제 다른 것은 다 떠나서 이게 독임 부처가 아니고 방통위 같은 경우에는 독립성이 보장되고 강조되는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이렇게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리징수는 시행령으로 개정할 수 있는 문제긴 합니다만 그 개정 과정에서 지금 너무 무리하게 입법 예고 기간을 단축했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또 헌재 쪽에 아마 집행정지를 KBS에서 넣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도 또 들여다볼
볼 필요가 있을 텐데 갈수록 국민들이 법률 전문가가 되어가는 게 대한민국에서 살려면 똑똑해야 돼요. 네.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 네. 우리가 뭐 과학도 알아야 되고 네. 법률도 알아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요게 사실은 이제 분리징수가 논란이 없으려면 여야가 번갈아가면서 사실 주장을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좀 이연령 비연령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정권 때도 2017년이니까 문재인 정부 이전이죠. 네. 그때도 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네. 시청자의 납부 선택권을 보장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힌 적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2014년도 이때도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 뭐 민주당은 당론은 아니고 네. 그냥 개별 의원들의 발의였다. 사건 주장이다. 뭐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아직 뭐 민주당의 뭐 어떤 당론이 모아지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공영방송에 대해서 정권이 교체가 되면 정권 입맛에 맞는 사장들을 이렇게 배치해서 네. 홍보용으로 쓰고 싶어 하는데 네. 전 세계에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휴전선 넘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 데는 공영방송이라고 하기 어려워요. 네. 제가 한 군데 살다 왔잖아요. 네. 아침 7시 되면 네. 저기 애국가 나오면서 네. 저 시진핑 주석은 무슨 이러면서 쫙 동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 우리랑 좀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네. 근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무수하게 언론학자들, 언론계에서 또 기자들도 많이 주장을 했었고 그렇습니다. 저널리즘 차원에서 어떻게 독립성을 보장할 거냐. 정권 교체되면 그 정권의 입맛에 맞는 보도를 하라고 요구받는 것을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냐.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그 규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방송법 개정안을 냈는데 사실 지금도 그게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 그게 같습니다. 직회부는 민주당이 한다는 거죠. 했는데 과방위원장이 바뀌었잖아요. 네. 장제원 의원으로. 네. 그러면서 또 변호사를 바꿨어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입맛에 맞춰서 바꾸는 형태로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방송법을 계속 이렇게 막 뱅뱅뱅뱅 돌려서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은 사실 민주당도 책임이 있는 게 야당 시절에 원래 방송 지배 구조의 그 공영화 시민들에게 추천권을 돌려주고 네. 정권의 그런 개입을 막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사실 입법을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네. 안 했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한다고 하니까 약간 좀 엇박자 아니냐 이런 비판을 언론계에서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솔직히. 예. 네. 아니 그때 했었어야 됐죠. 사실 그쵸. 문재인 정부 때 의석도 180석이나 됐기 때문에 네. 그때 했어야 되는 개혁 입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때 못한 책임을 물어서 국민들이 정권을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하는데 지금은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제 못하게 되는 소용이 없게 거죠. 돼버리니까. 근데 관련해서 지금 국회 과방위에 네. 변재일 의원 민주당 네. 소속인데요. 지금 분리징수 막 한다 그러고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네. 분리징수를 한다고 하니까 네. 이 분리징수 금지 법안을 또 낸다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왜 그 제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법을 통해서 보장을 하고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포함해서 벌써 한 40명 정도가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상태입니다. 시행령으로 자꾸 모법의 취지를 배반하면서 네. 원칙을 바꾸는 형태에 대해서는 아예 법으로 못 박아서 못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추진 중인 분리징수를 무력화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우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네. 법은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속보로 한상혁 위원장 집행정지 가처분이 기각됐다라고 이야기를 속보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의외긴 한데 약속대로 책임지고 네. 사퇴하는 것으로. 네. 정말요? 네. 속보가 하도록 들어왔습니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야. 변재일 의원 네. 5선이신데 과연 6선에 도전해서 의장을 도전할지 역시 엄중히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